제가 자란 집은 늘 엄마의 손맛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엔 항상 애호박이 들어가 있었고, 계란찜은 속이 부드럽게 익은 그 맛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맛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안엔 아버지와 저 둘뿐이 되었거든요. 그 시절의 아버지는 부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리모컨은 손에 익었어도 주방 도구는 낯설어 하셨죠. 밥솥이 어딨는지도 모르던 분이셨으니까요. 엄마 없이 혼자 남겨진 부엌은 늘 조용했고 싱크대엔 컵라면 용기만 자꾸 쌓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줄 말이죠. 그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제가 집 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탄 냄새와 간장 냄새가 섞인 듯한 뭔가 이상하면서도 따뜻한 향. 아버지, 뭐 하세요? 주방에선 아버지가 국자 하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뒤엔 새카맣게 그을린 프라이팬이 있었고 싱크대엔 어설프게 다듬어진 양파가 널브러져 있었죠. 계란 볶음밥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고등학생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어색하고 서툴지만 왠지 귀엽고 진지한 표정. 그날 저녁 아버지의 첫 요리를 함께 먹었습니다. 밥은 누렇고 간도 안 맞았지만 왠지 그 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요리를 하시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죠. 너한테는 좀 미안해서. 엄마 없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요리는 사과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요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유튜브로 계란찜을 검색하시더니 다음엔 된장국을 따라 만들고 나중엔 마트에서 장까지 보시더군요. 이번엔 어묵볶음 해봤다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매주 일요일 우리 집엔 작은 식탁이 열렸습니다. 엄마의 반찬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요리는 조금 엉성했지만 그 안엔 매번 새로운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부엌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온 건요. 아버지의 요리는 매주 일요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계란찜은 덜 익지 않게 되었고 된장국엔 쌉쌀한 시래기도 들어가 있었죠. 이쯤이면 제법 아버지표 집밥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하율이랑 같이 밥 먹을래요? 하율이는 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버지가 며칠 후엔 혼자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잘 끓이거든. 이번엔 손주한테도 먹여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은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하율이가 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부엌, 낯선 찌개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긴장한 미소. 하율아, 된장찌개 먹어봤어. 응, 엄마가 끓이는 건 먹어봤어요. 작은 그릇에 된장찌개를 담아 건넨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손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율이는 한 숟갈을 먹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했죠. 할아버지, 이건 너무 짜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꾹 참으며 하율이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그 말은 튀어나오고 말았죠. 하지만 의외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더 부어 찌개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연습이 좀 필요하네. 하율이한테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 말에 하율이도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근데요, 밥이랑 먹으니까 좀 괜찮아요. 그날 세 사람의 식탁엔 된장찌개와 어색한 웃음,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율이는 할아버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종이 한 장에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 할아버지랑 다음 주에도 밥 먹고 싶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요리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오이무침. 이름 옆에는 별점을 적고 하유리의 반응도 함께 메모하셨죠. 이건 별 하나짜리 너무 짰음. 다음엔 간장 줄일 것. 페이지마다 서툰 글씨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요리는 결국 사랑의 언어라는 걸요.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국자로 전하는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손주 하유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 생각이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율이 생일상 내가 차리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요리 몇 가지를 간신히 시작하신 분이 생일상이라니. 게다가 손님도 부르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생일상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번엔 진짜 준비 많이 해볼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려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준비가 시작됐죠. 새벽 시장에 가서 미역을 사오시고 계란은 왕란으로 골라오셨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미역국은 연습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건 아빠가 엄마 생일에 해주던 방식이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6년. 그 이후로 주방은 늘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요즘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죠. 생일 당일 손주 하유리는 친구 2명을 데리고 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작은 식탁엔 가지런히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그리고 직접 부친 동그랑땡. 와,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요리하는 남자니까. 하유리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아버지는 괜히 바쁘게 냉장고를 열고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미역국을 한 숟갈 떠본 하유리가 이번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평소처럼 쿨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손은 잠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죠? 아니, 이런 거 예전에 엄마가 다 해줬는데 내가 너무 몰랐더라. 그 말에 잠시 물소리만 흐르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알겠어. 밥 한 끼에 마음이 얼마나 담기는지. 그날 밤 아버지는 요리 노트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2025 4 12 하율이 생일 미역국 성공. 불고기 양념은 조금 덜 달게. 손주가 웃었다. 내가 더 많이 웃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그런데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향이었죠. 아버지, 무슨 요리하세요? 글쎄다, 그냥 뭐 좀 볶아봤지. 냄비 안에는 남은 김치, 다진 고기, 감자조림 국물, 그리고 멸치볶음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음식인지 짐작도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그 향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이름은 뭐예요? 제가 웃으며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은 없어. 그냥 오늘의 반찬. 하지만 그날의 그냥 반찬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손주 하유리는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고 할아버지, 이것 또 해줘요. 라며 웃었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가끔 이름 없는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재료는 매번 달랐고 만드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마음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잘 모르겠더라.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 누굴 생각하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시던 분이 이제는 혼자 시장을 보고 양파를 다듬고 하유리의 입맛을 고민하는 요리하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바뀔 수 있다. 나는 지금 요리를 배우지만 실은 하유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 글을 보며 저는 문득 우리 가족 식탁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당연했고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음식을 마음으로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그걸 감사히 먹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 위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반찬 이름은 뭐예요? 글쎄 그냥 하율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요리엔 이름이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이 되는 음식. 그 요리를 만들어준 사람도 이름보다 더 소중한 존재. 이제 요리하는 할아버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를 좋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식탁에도 따뜻한 마음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